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첫 번째 API 앱 개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가 설정하지 않은 승객 이름 편집과 승객 삭제 API 두 개가 남았죠. 먼저 승객 이름 편집 API부터 연동하겠습니다. 디테일 페이지 앱바의 편집 아이콘을 선택하면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되어야겠죠. 그리고 편집을 할 때에도 선택된 유저로 연계된 데이터가 전달되어야 하니 이번에도 파라미터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파라미터는 이동될 에디트 페이지에서 생성합니다. 이번에 전달할 데이터는 이름인 네임 필드이니 패신저 네임으로 변수 이름을 입력 후 타입은 당연히 스트링이죠. 그런데 이름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의 ID 필드까지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의 네임은 패신저 아이디로 타입은 스트링 동일하죠. 에디트 페이지에 파라미터 두 개를 생성했으니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이동 시 보낼 데이터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내고자 하는 네임과 아이디를 이전 시간 쿼리로 설정했던 get passenger detail API 응답 바디에서 지정해 줘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앱바에 편집 아이콘이 있는데 우리가 컬럼 위젯에 백엔드 쿼리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앱바 위젯과 컬럼 위젯은 각기 분리된 동급 위젯이기 때문에 설정된 API 쿼리에 접근할 수 없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컬럼 위젯에 설정된 백엔드 쿼리를 최상위 페이지 위젯으로 옮겨서 앱바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됩니다. 또 쿼리를 설정할 필요 없이 기존 컬럼 위젯의 백엔드 쿼리에서 복사한 뒤에 최상위 페이지 위젯으로 옮겨서 붙여 넣어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쿼리를 재배치했으니 이제 앱바에서 응답 데이터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네, 바인딩 리스트에 이제 API 응답 데이터가 나오죠. 이제 선택하고 네임과 ID 필드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각각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파라미터로 승객 이름과 아이디를 에디트 페이지로 전달했으니 편집 아이콘 선택 시 에디트 페이지로 잘 이동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에디트 페이지로 잘 이동되죠. 자, 다음은 에디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필드에 변경 전 승객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파라미터의 네임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으니 필드 위젯에 그대로 바인딩 해주면 되겠죠. 바인딩 위치는 이니셜 밸류 쪽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크해 보면 유저가 선택한 승객의 이름이 최초 값으로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편집용으로 생성했던 API 콜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텍스트 필드에 수정할 이름을 작성 후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API가 작동돼서 수정되도록 해주겠습니다. API 콜 액션을 지정하고 액션 에디트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패신저 네임 API 콜로 연결해주고 API 변수들을 모두 연결하면 되겠죠. 네임은 유저가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텍스트로 변경되어야 하니 텍스트 필드로 연결합니다.
호스트 토큰은 언제나 그랬듯이 앱 스테이트로 연결해주고 승객의 아이디는 파라미터에서 받아오고 있으니 그대로 연결하면 끝. 그리고 API 액션이 성공 또는 실패, 결과값을 아웃풋에 저장하게 되겠죠. 이 아웃풋의 이름을 직관적으로 업데이트 리스폰스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업데이트 성공 시엔 스낵바로 성공 멘트를 알려주고 이어서 뒤로 가기 액션을 넣어서 디테일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실패 시에는 그냥 스낵바 메시지로 알려주면 되겠죠. 자, 승객 이름 업데이트 API 연동은 끝났으니 이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더백 클래스라고 네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API 성공 스낵바랑 뒤로 가기 액션이 잘 작동되고 수정 반영도 바로 된 걸 알 수 있죠. 홈페이지 쪽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API가 잘 작동된 걸 확인했으니 이제 마지막 삭제 API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디테일 페이지로 다시 가서 휴지통 아이콘 클릭 시 API 콜 액션을 설정합니다. 마지막 API 콜인 delete passenger를 선택하고 변수들을 모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이전처럼 직관적으로 수정해 주고 업데이트 API와 동일하게 성공 시엔 스낵바와 뒤로 가기 액션을 실패 시엔 스낵바만 나오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앱바에 있는 삭제 아이콘을 선택하면 삭제가 잘 작동되죠. 네, 이렇게 총 5개의 API를 이용해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자, 강의를 끝내기 이전에 백엔드 쿼리에서 한 가지 기능을 추가적으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유저가 화면을 하단으로 스와이핑, 즉 당겼을 때 페이지 데이터가 새로 고침이 되도록 기능을 추가해 보죠. 방법은 백엔드 쿼리 속성 하단에 풀 투 리프레시라는 속성을 켜주면 됩니다. 수정을 먼저 하고 첫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바로 수정 사항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럴 땐 화면을 하단으로 스와이핑하면 새로 고침이 적용되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API 앱 개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PI 기능 학습이다 보니 많이 생소한 용어나 기능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최소 3회 이상 반복 학습을 해보시면 이 또한 어려운 기능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